오늘은 호랑이 그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한자로 계명수, 산군, 산중영웅이란 별칭으로도 불렸는데요. 호랑이 인자는 사람 인자와 통하여 만물영장의 덕을 가졌다고 합니다. 동국세 시기에는 동물 그림은 집안 식구들을 지켜주는 영물로 여겨 매년 정초에 집안 곳곳에 붙이는 풍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을 막아준다는 전설적인 동물 혜태 그림은 부엌에, 어둠을 밝히고 잡기를 쫓아버린다는 닭 그림은 중문에, 도덕을 지키는 개는 곳간에, 집안에 잡귀가 침범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호랑이 그림은 대문에 붙였다고 하네요. 특히 호랑이 그림은 호축 삼재라 하여 사람에게 해를 주는 화재, 수재, 풍재를 막아주고 병난, 질병, 기근의 세 가지 고통을 막아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호랑이 그림 한번 배워보죠. 호랑이 그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랑이 머리를 배워보도록 하죠. 호랑이 얼굴 그리기, 얼굴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것을 딴 말로 호두화법이라고 합니다. 호랑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얼굴의 그 강인함과 당당함이겠죠.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호랑이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럼 호랑이 얼굴 그리는 법 배워보도록 하죠. 고양이에서도 말했지만 호랑이 얼굴 그리는 법은 먼저 원을 그립니다. 원을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요. 원을 이렇게 그리고서요. 이것을 열십자로 나눕니다. 이렇게 열십자로 나누고요. 이 수평선을 3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하고요. 수직선도 3등분을 하고 그 3등분 밖으로 한 번을 더 나눠 놓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먼저 눈을 위치를 잡아줍니다. 여기가 눈의 위치가 되겠고요. 호랑이 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용맹함에 비해서 생각 외로 호랑이 눈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그려놓은 것의 밑부분 여기가 지금 코입니다.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는데 이 호랑이 코는 좀 당당하게 좀 큽니다. 이렇게 좀 커요. 호랑이 코는 좀 크고요. 여기에서 일단 이 코를 그대로 올려주면 눈에 뭐와 만나냐면 눈물샘과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눈물샘을 만들어주고요. 그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호랑이 코와 마주치고요. 그 다음 호랑이는 고양이에서처럼 이렇게 눈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여기에서요. 또 하나는 턱을 그려줄 건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렇게 턱이 아래턱이. 그런데 이것이 눈의 위치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아래턱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아래턱이. 벌써 이렇게 됐고요. 위쪽 원의 반을 잡아서 여기가 호랑이의 귀가 되겠습니다. 호랑이의 귓부분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잡아주면 호랑이의 귀가 될 겁니다. 이렇게만 잡아놔도 벌써 호랑이의 느낌이 나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호랑이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무늬입니다. 무늬를 할 때요. 일단 여기 이 턱에 요 줄은 네 줄입니다. 이렇게 네 줄. 세 줄이 아니라 네 줄입니다. 이렇게 네 줄.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수염이 나겠죠? 이렇게 네 줄이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요. 이 밑에 이 턱을 좀 이렇게 이렇게 털이 밑으로 이렇게 좀 처진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요. 벌써 호랑이의 느낌이 납니다. 이때 여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무늬가 뭐냐면 이 눈에서 이렇게 빠진 이곳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여기가 반달처럼 생겼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있다는 것, 그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이어져서 올라가죠. 이렇게.
요 눈꼬리에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밑에서 이렇게 반달의 무늬, 여기가 반달이 되는 형태의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그 밑에 이렇게 T자처럼 생긴 이런 무늬가 있죠. 이렇게요. 야, 이것만 잡아주고요. 요 눈은 모양은 이렇게 눈동자의 모양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호랑이의 형체가 되죠. 이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호랑이의 이 눈 위에 부분, 흰 부분에 이렇게 점처럼 모양이 있습니다. 요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이 호랑이 눈 윗부분에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 무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무늬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죠. 이런 느낌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잡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 무늬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호랑이 그리기가 좀 수월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있을 테고요. 이쪽에 왕자처럼 생기고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박쥐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바로 귀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해서 귀를 거쳐서 내려오고요. 그래 놓고 요 눈 위에서 이렇게 간 여기에서 또 무늬가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야, 이렇게 하면 벌써 예, 그렇죠. 호랑이의 그 무늬가 어느 정도 딱 됩니다. 이렇게. 예. 호랑이의 중요한 것 중에 포인트는 바로 이 무늬입니다. 이 무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호랑이가 아주 좀 날렵하거나 용맹한 그 기운이 좀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릴 때는 중요한 건 이 무늬에 집중을 해서 좀 잘 그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벌써요, 호랑이의 형세가 완성이 되죠. 여기에 수염이를 더 그려주면요, 이 친구는 완전한 호랑이 그리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호랑이 수염을 그릴 때 너무 두껍거나 너무 가늘지 않게, 네, 좀 모양이 좀 드러날 수 있게요. 이렇게 좀 밑으로 지금은 이렇게 처지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요. 그래서 눈 위에도 여기에도 눈의 털이 있죠.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이렇게 털이 있죠. 네, 이러면 벌써 호랑이 그리는 법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걸 바로 색을 칠해서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물론 색을 칠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냐면 색을 한번 칠하기 위해서 좀 완성하는 모양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원을 잡고요. 그 다음 똑같이 가운데를 나눠 놓고 3등분을 나눕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색을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에서요, 이 호랑이는 중요한 건 눈의 위치에서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도 좀 호랑이를 그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랑이의 정면에서 봤을 때요, 약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있는 요 눈물샘입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있대. 눈이 너무 크지 않게 그리세요. 눈을 너무 크게 그리면 이 호랑이가 아니라 잘못하면 좀 유순한 모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너무 눈물샘을 그려주고요. 좀 안쪽으로 그래 놓고 고양이에서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이 눈 그리는 법은, 그죠? 눈 그리는 법은 좀 배웠잖아요. 위쪽으로 살짝, 안쪽은 내려오고 위쪽은 들어 올라간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 코도
이 부분에서 좀 넓게 잡습니다. 호랑이는 코를 좀 넓게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랑이 코가 너무 작으면요, 오히려 호랑이의 그 아래턱 당당함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호랑이의 느낌이 나죠. 그래 놓고 여기서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는 살짝 어둡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로 그리면 벌써 그래 놓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래턱이 갑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렇게 오면서 털이 있겠죠. 털로 이렇게 아래턱이 좀 있겠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 놓고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갑니다. 무늬는 제가 분명히 4줄이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이제 지금부터 색깔을 할 건데요. 색깔을 넣기 전에 무늬를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완성을 시켜 볼까요? 무늬를 그럼 어느 정도? 네.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죠. 이렇게. 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이렇게 대칭형이 무늬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대칭형들이 무늬를 이룰 때 좀 각각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똑같이 안 하셔도 느낌만 비슷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 밑에 부분은요, 이렇게 여기 밑에가 반달 형태처럼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를 딱 해줍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서 이어져서 이렇게 또 그려줍니다. 그려오면서 무늬를 안쪽으로 몰고 들어가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문 쪽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서 무늬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점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무늬가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윗부분에 점처럼 생긴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호랑이의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꼭 이렇게 이 부분에 놓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포인트처럼 이렇게 줍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또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야, 이제 내려올 때 여기에서 중심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죠? 2분의 1 지점.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호랑이의 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호랑이 귀를 그릴 때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랑이 귀가 너무 크면 그렇죠. 좀 이 다부진 구석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 놓고 이쪽도 당연히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립니다. 물론 이때 너무 크지 않고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호랑이의 느낌이 살짝 나죠? 벌써 형체가 딱 잡혔잖아요.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끌고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하면 호랑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죠. 이런 형체에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이쪽 여기선 지금 하얀 털이거든요. 하얀 털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얀 털이 이렇게 올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약간 하얀 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표할 때는 모양이 탁 가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그냥 흰 털입니다. 너무 거기에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털이 이렇게 늘어지죠. 아래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호랑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얘를 점점 색깔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색을 넣을 때는 너무 진하거나 너무 연한 것보다요,
좀 차분하게 넣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눈부터 넣어보도록 하죠. 눈동자를 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노란과 네, 등황색과 거기에 약간의 붉은기를 살짝 해서요. 네. 이렇게 넣어주고, 네, 그 다음에, 네, 조금 더 옅은 색으로 라인을 넣어줍니다. 네. 그래 놓고, 이제, 진한 부분은, 네, 이렇게 해서, 눈이 확실히 호랑이답게 살아야 이 용맹함이 좀 살잖아요. 네, 그래 놓고 코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네, 코는 너무 진하지 않게, 네, 코는 조금 더 옅은 색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털에 색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은 색을 무슨 색으로 넣느냐면요. 그렇죠. 등황과 자색을 섞어서 넣습니다. 등황과 자색을 섞어서 넣는데 코가 호랑이 중에서 가장 호랑이는 이 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평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를 그릴 때 이 코 부분을 좀 평평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려주면 좀 편합니다. 네. 그래 놓고 이 밑은 좀 그렇죠. 하얀하죠. 야, 이렇게 해놓고서요. 색을 잡아갑니다. 너무 처음부터 진하게 하지 말고요. 야, 처음부터 너무 색을 진하게 하지 말고요. 야, 눈 윗 부분은 이렇게 살짝 여리게, 네, 눈 바로 밑에 그 눈물샘이 있는 부분도 여리게. 너무 처음부터 진하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진하게 하면 이 친구를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주변부터, 네, 주변 요 호랑이의 요 주변부터 이렇게 이렇게 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 네,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호랑이의 눈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자색을 섞어 가지고요. 이제 포인트를 줍니다. 이 어느 정도 내가 얘를 어린아이로 만들지 아니면 조금 성숙한 거로 만들지는 이 털색에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털색으로 여러분들이 색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명암이 필요한 부분 있죠? 네, 이렇게 명암이 필요한 부분은 딱 이렇게 주면, 네, 이렇게 명암이 필요한 부분을 딱 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코 주위, 여기, 예, 그렇죠? 이렇게 색깔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명암을 딱 주면 이 친구가 다부지게 색이 좀 나오겠죠? 네, 이렇게 좀 다부지게, 네, 좀 이렇게 해서 색이 좀 내려오고요. 이렇게, 네, 아주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털을 좀 더 진하고 여리기를 좀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 이 호랑이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조금 덜 말랐을 때 해야 조금 더 멋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털의 방향대로
이렇게 조금 더 모양을 내줍니다. 이렇게 쫓아 올라가고요. 예. 이렇게 하면 호랑이의 느낌이 조금 더 날 겁니다. 이 정도면 호랑이로서 아주 위험성을 갖췄죠. 그래 놓고 코에 털을 코 수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 수염을 좀 해보면 좀 마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좀 마른 다음에 하십시오. 저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느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마른 다음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호랑이의 그리는 얼굴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호랑이의 옆모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옆모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비취는 여러분들이 저기 하신 고양이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이쪽 종류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훨씬 더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눈이 있을 겁니다. 예, 눈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음영이 있죠. 이게 뭐라고요? 눈물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좀 음영을 이렇게 주시고, 네, 그래 놓고 이제 예, 여기에 이렇게 해서 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있고 뒤에 또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무늬가 있죠.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무늬가 있을 겁니다. 이 호랑이의 무늬는 당연히 그 흐름대로 가겠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골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골격처럼 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격처럼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 무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때 그 간격을 생각하면서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아, 여기서 이렇게 먼 털이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겠구나 하면 형을 잡아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야, 지금 여기서도요. 이렇게 턱에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 수염이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도 호랑이에 이렇게 여기 이게 뭔지 아시죠? 예, 호랑이 그렇죠. 아래 입술입니다. 입술 이렇게 입술 음, 이렇게 이러면 벌써 호랑이의 그 모양새가 잡힙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털이 쫙 나가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이따 하고요. 귀 모양을 좀 한번 잡아볼까요? 일단 귀를 잡아놔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를 잡아놔야 귀를 이렇게 잡아놔야 이렇게 여기에 이제 털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귀에 이렇게 탁 터져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음, 이런 식으로 터져서 나갈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모양이 있겠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좀 흰 수염처럼 이렇게 좀 날리죠. 호랑이의 그 털이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아시고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또 저쪽으로 넘어간 귀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겠죠. 이렇게 네,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 무늬를 이렇게 이 무늬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요 눈 위에 요 아주 무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늬로 인해서 호랑이가 눈이 네 개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호랑이의 그 무늬가 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호랑이의 옆모습이 좀 되겠죠. 여기에 뭐 어떤 형체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좀 제가 그 호랑이를 좀 여러분에게 그 옆모습 중에서 입을 다문 것과 벌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린 거거든요. 호랑이의 옆모습도. 야, 일단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염입니다. 이제. 눈 위에 수염도 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눈 위 수염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옆에 수염을 길게 이렇게 쫙 나겠죠. 이렇게 납니다. 물론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는 보일 망정, 짧게는 보이더라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죠. 그러면 벌써 호랑이의 옆모습입니다. 그런데 얘가 입을 딱 벌리잖아요. 그러면 이 턱 머리 선이 확 달라집니다. 그걸 오늘 보여주려고요. 요거를 한번 더 해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일단 머리 부분을 딱 긴장을 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쫙 갑니다. 이렇게 딱 가고요. 이 친구의 눈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보십시오. 콧등을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야, 여기 이렇게 잡으면 야, 이 비치는 제가 고양이 그리는 모습에서 좀 답을 찾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 놓고서 보십시오. 이렇게 딱 입을 벌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입을 벌릴 겁니다. 입을 벌릴 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그렇죠. 그 입술 저기 자국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 놓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턱을 이렇게 그 아래 턱을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당연히 턱이 좀 손이 들어가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이 코에 들어가는 수염이 들어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4개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무늬가 아주 싹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만 이렇게 잡아놔도요. 벌써 얘가 어떻게 됐겠구나 하는 짐작이 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눈을 한번 잡아보자. 입을 벌리는 것과 안 벌리는 것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에 뭐 바짝 긴장을 하면 이렇게 탁 그냥 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그 제2의 눈이라고 불리는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쫙 이제 넘어가집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무늬가 이렇게 생기죠. 이제 이쪽에 이렇게 귀가 있을 거고요. 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입을 딱 벌리는 순간 귀도 긴장을 하면서 딱 이렇게 열릴 귀에 딱 포효세를 갖게 되죠.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 그래요. 네. 털이 딱 이렇게 털이 딱 들어오고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벌써 얼마나 이 친구가 뭐 힘을 딱 쓰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털들이 모양새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에 조금 더 제가 무늬를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의 무늬는 아무래도 이 생명력이 쫙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런 털들이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벌써 호랑이가 입을 벌린 녀석과 닫은 녀석의 차이점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빨을 좀 해보자고요. 이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호랑이의 이는 튼튼하고 아주 강하게 표시를 해주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혓바닥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 놓고 혀 뒤에 또 이가 이렇게 아주 강인한 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표시를 해줘도요, 벌써 어느 정도 호랑이의 그 형체는 잡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명암을 살짝만 좀 주도록 할게요. 왜냐, 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명암을 주면 벌써 여기에 이제 물론 색으로 줘야 되겠지만 색은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요 모양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혀에 색만 좀 넣어 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뭔지를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네. 콧등도 그럼 한번 살짝 해줄까요? 이렇게 콧등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눈만 색깔을 딱 넣어주면 이제 이 호랑이는 포효하는 호랑이가 되겠죠. 여기에 수염을 더 마지막으로 해주면 호랑이의 느낌은 완전히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딱 다부지게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제 수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염을 하면 이제 호랑이는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벌렸으니까요. 당연히 밑으로 쫙 긴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딱 긴장을 할 거고요. 한두 개만 탁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탁 내려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요. 앞쪽은 또 이렇게도 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사방으로 좀 뻗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너무 하면 쥐수염 같아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여 위에 눈도 딱 긴장을 하면 뒤쪽으로 이렇게 딱 힘을 딱 실어줍니다. 물론 이걸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벌써 호랑이가 딱 된 모양새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호랑이가 딱 나왔습니다. 호랑이 발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모양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 발 모양은 당연히 고양이에서 한 모양이나 아니면 개의 모양에서 좀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기 바랍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모든 동물은 발과 입, 눈을 정확히 알아야 좀 동물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 모양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호랑이 발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앞모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앞모습의 발을 그냥 저는 좀 편하도록 여러분에게 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발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여기에도 작은 발톱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호랑이 발은요 너무 이쁘게 그릴 생각하지 말고요 좀 강인하게 그리십시오. 그래야 얘의 형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 이걸 너무 귀엽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좀 호랑이 발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렇죠. 고양이 발이나 아니면 좀 어떤 다부진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좀 다부진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발톱이고요. 이렇게 딱 가지면
호랑이의 무늬가 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고양이 발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발도 앞쪽으로 오기 위해서 하는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그림을 제가 그릴 때 좀 자주 쓰는 법이긴 한데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딱 올 때 이 발의 형태도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음, 강하게 좀 스스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딱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다부지게요. 그러면 앞쪽으로 딱 벌써 이렇게 모양이 트이잖아요.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호랑이의 발의 느낌을 더 살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편안하게 쉬는 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생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되도록이면 호랑이의 어떤 발 형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서 있는 발 모양을 통해서도 한번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모양이 좀 이렇게 잡힐 수도 있다는 것. 음, 이렇게 좀 물론 이렇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뒷모습에 이렇게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면 알다시피 모양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보고 하면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발의 형체를 문인화적으로 좀 당당하게 표현을 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은 발도 있을 수 있고 누워 있는 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표현도 좀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좀 이 모양새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 이거 아시죠? 뭔지? 예, 그 발에 있는 이렇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음, 딱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은 좀 발이 좀 이렇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연습하는 것,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형태도 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나중에 도움을 받겠죠.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호랑이 무늬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벌써 제각각이긴 하지만 고양이 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시죠? 다만 두껍고 큰 동물을 잡기 위한 아주 이 둔탁한 중에 날렵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선이 호랑이 선은 좀 더 고양이 선보다 부드럽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해서 앞발에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네, 그럼 완성작도 해보죠. 호랑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호랑이를 그리기 위해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좀 데생을 좀 해놨으니까요. 혹시 보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눈이죠. 눈을 보면 이렇게 저는 호랑이 눈을 너무 크게 그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호랑이 눈은 좀 작을수록 좀 더 매서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네, 이쪽도 약간의 눈물샘이 이렇게 있죠. 그래 놓고 당연히 이렇게 내려다보는 눈이 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해서 눈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요 눈물샘을 잡아놓고요. 그 다음 제가 요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반달처럼 생긴 이렇게 모양새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릴 때 이걸 빼먹고 그리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것에 이어서 눈을 이어서 위로 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좀 있죠. 네. 이런 무늬에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 그렇죠. 예,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코가 내려오겠죠. 이렇게 코가 좀 내려올 겁니다.
코가 여기서부터,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자, 일단 코에, 그렇죠. 비취, 코 부리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쪽에는 살짝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이쪽은 당연히 이렇게 훅 콧구멍이 보일 겁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코예요. 호랑이 코는 늘 말씀드리지만 좀 커야, 예, 평평하고 커야 좀 강인한 맛이 좀 보인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야, 이렇게 잡아 놓으면요. 벌써, 모양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딱 보면 잡혀놨죠. 좀 이렇게 호랑이가 이렇게 샜죠. 네, 요 모양만 잡아놔도 여러분들이 대략적 모양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지금 이쪽을 좀 내려다보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이 턱이 있죠. 이 턱에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무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렇죠. 아랫 입술에 그 검은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부터 요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이거 꼭 네 줄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네 줄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벌써 모양이 좀 잡힙니다. 그래 놓고요. 호랑이의 털이 좀 어떻게가 돼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좀 여러분들한테, 예, 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만 보여도 여러분들은 벌써 얘가 얼굴을 좀 약간 숙이고 있구나 하는 걸 눈치가 보이시죠? 예, 여기도 이렇게 털이 좀, 호랑이 털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떻다고 그랬죠? 그렇죠. 밑으로 여기가 좀 얼굴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원형 중에서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모양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귀를 좀 이렇게 잡아 놓고요. 귀를 좀 이렇게 잡아 놓고, 예, 귀를 좀 이렇게 해서 귀를 좀 잡겠습니다. 이렇게 귀를 잡고, 네, 여기도 이렇게 해서 귀를 좀 잡고, 어, 이렇게 귀를 좀 잡아 놓고, 예, 이렇게 해서 머리 형태를 잡아주면 벌써 모양이 좀 나오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 무늬에 집착하느라고 간혹 이 털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자잘하게 이런 털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이 모양이 더 좀 납니다. 이렇게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흰 털이거든요. 지금 이쪽에는 검은 털이지만 이쪽은 좀 흰 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흰 털이 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잡은 상태에서 제가 모양, 이 무늬를 신경 쓰라고 그랬죠. 이 호랑이의 이 무늬는 아주 중요하고, 실제로 또 이 무늬가 호랑이를 좀 상징하기 때문에, 예, 이 무늬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눈 위에 제가 분명히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약간의 점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눈 위에 점처럼 있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응? 응.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제가 했었던 말, 박쥐처럼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마주친다고 그랬죠. 이렇게, 어, 이렇게, 음, 음, 음. 이렇게 넘어가 주면 벌써, 음, 호랑이의 그 기상이 어느 정도 딱 나오죠. 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무늬만 이렇게 잡아도 벌써 호랑이의 그 등치가 좀 나오죠. 얼굴이. 이때 제가 또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어깨선을 좀 여러분들이 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생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 굴곡을 좀 알아서 이렇게 좀 잡아주면 좋거든요. 이 잡아줄 때 이게 부드러운지 뭔지를 이렇게 딱 잡아주면 그 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고 능선이 있다. 이렇게. 예, 그래 놓고 좀, 철선으로 좀 가다가 좀 이렇게 여기에 엉치뼈가 있고, 엉치뼈는 이렇게 나오다가 쭉 이렇게 잡아주면은요, 야, 잡아주는 거로 인해서 보십시오. 예, 여기는 이제 다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음,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딱 완성이 됩니다. 야, 이때 또 중요한 건 이 꼬리의 흐름이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털이 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털이. 왜 그러냐면 꼬리 부분에도 털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왜? 이쪽이 흰 털이 좀 있을 거니까요. 엉덩이 쪽에. 예. 그렇지만 이 꼬리는 또 이렇게 강인하게 호랑이 꼬리가 너무 착 늘어져 가지고 마치 무슨 엿가락이나 아니면 뭐처럼 생기면 호랑이의 그 강인한 맛을 좀 덜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꼬리를 잡을 때도 이렇게 제가 선을 이렇게 중간중간 끊죠? 그렇게 가셔야 오히려 더 이 호랑이의 꼬리의 강인함과 부드러움, 요걸 동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가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끊고 가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면 훨씬 더 강인한 맛이 드러납니다. 이것만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 선을 예를 들어서 다리도 이렇게 해서 탁 잡아주고요. 음, 발가락이 이렇게 딱 잡아주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벌써 발 모양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 뒤쪽에 발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 그렇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을 겁니다. 이것만 이렇게 잡아주면 벌써 됐고요. 이쪽에도 당연히 다리가 있겠죠. 이 흘러나오는 모양새가 아직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발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형체가 드러나 있죠? 여기에서 털이 어디에 있을 건지만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얘 그리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배털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차 있고 여기에도 좀 이렇게 털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것만 인지해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그냥 부드럽게 쭉쭉 내려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 주면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털의 형태가 어느 정도 딱 잡히죠? 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호랑이 무늬입니다. 무늬를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요. 좀 여리게 했다가 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호랑이의 무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딱 넘어가면 벌써 이렇게 오죠? 네, 그래 놓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무늬를 넣을지는 그냥 이 호랑이의 생김새나 어떤 거에 맡기십시오. 너무 정확하게 하려 하지 말고요. 때로는 이렇게 살짝 넘어갔다가 내려오게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끊어진 다음에 탁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빼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호랑이의 등살이 삽니다. 야, 이렇게 등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쫙 내려오는 특히 여기 이 살, 배의 형상 이렇게 벌써 이렇게 딱 내려오면 여기에도 당연히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기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해서 무늬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음, 음. 벌써 무늬의 형체만 이렇게 잡아놔도 이 저기는 어색하지 않게 다 흘러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와서 잡아주면 이렇게 강한 맛이 딱 쓰죠. 이렇게 해놓고요. 이 무늬를 처음부터 너무 진한 색으로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따가 잔털을 좀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잔털을 이렇게 잔털을 좀 무늬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이 호랑이의 강인함이 달려 있으니까 이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대충 해버리면 나중에 아주 곤욕을 치러요. 왜 그러냐면 어디로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모르거든요. 응? 응. 이렇게 넘어오면 벌써 꼬리가 이렇게 넘어왔구나 하는 게 짐작이 되면서 어, 모양이 잡히죠. 음. 이 붓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라고 제가 미리 그래서 초를 좀 잡아 놓은 겁니다. 초를 안 잡고 그려도 상관은 없지만 초를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양을 여러분이 좀 얘가 이렇게 생겨서 저렇게 긋는구나 하는 걸 좀 한번 이해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한 거니까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이렇게 딱 가면 되죠. 야, 그대로 되죠? 네, 요 상태에서요. 다시 한번 이쪽 무늬를 또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쫙 내려온 이 강인한 맛이 이 친구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딱 올라가 주어서 딱 내려온 것 같은 이 느낌, 이 느낌. 이것이 호랑이의 골격을 드러내주는, 그러니까 이 골격을 그리진 않았으나 무늬로 인해서 그 골격이 더 돋보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면 얘가 뒷모습이면서도 뒷모습이 이렇게 와서 좀 강하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야,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야, 이렇게 여기에 뭐 잔무늬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야, 그래 놓고 여기는 좀 이렇게 어두울 겁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어, 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호랑이의 어느 정도 무늬가 확 잡혔죠?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색을 입힌 후에 그 다음에 잔잔한 철을 하는 사람과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명암을, 털을 좀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냐?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좀 주고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택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털을 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색깔을 줄 때 이 부분이 좀 더 강합니다. 이렇게 야, 보십시오. 이렇게 딱 얼굴의 형체가 여기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더 여기가 강한 맛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 있잖아요. 이쪽도. 예를 들어 이렇게 움푹 좀 들어가잖아요. 요 흰 살은 나오지만 이렇게 움푹 들어가죠. 이런데 이렇게 찰로 조금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해도 색깔을 줄 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요런 데도 그렇고, 이렇게. 예. 왜냐? 여기가 강할 거니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색을 한번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색을 줄 때 제일 집중하는 부분이 눈입니다. 왜냐면 눈만큼 호랑이를 제대로 표현하기
호랑이의 강함을 드러내기가 좋은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눈을 그릴 때 항상 저는 집중하는 편인데,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네,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예, 좀 더 이 친구의 강인함을 좀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른 다음에 그곳에 뭐를 넣느냐? 그렇죠. 예. 흰색으로 눈동자를 탁 찍어주면 더 확연히 초점이 보이겠죠? 네. 너무 붉은기가 안 나도록 코를 또 살짝 해봅니다. 왜냐면 어린 녀석일수록 코가 좀 핑크빛이지만 조금 나이가 있으면 코는 너무 핑크빛으로 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마르면 또 여려지기 때문에 일단 한번 색을 넣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이 색을 잘 넣어야 호랑이가 되겠죠.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등황과 자색, 자석색이라고 하는데, 예, 그 색을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당연히 중심부입니다. 이렇게 딱 넘겨주고, 눈 위는 그렇죠. 흰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되도록이면 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살짝 번질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주의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 이게 지금 화선지란 말이죠. 화선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먹물을 최대한 빼고 조심하고는 있으나 틀림없이 번질 거고, 그 번지는 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색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눈 밑에 반달,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색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내가 자색을 통해서 조금 더 검정과 살짝만 섞어서 이 친구를 나이 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주면 이렇게 보십시오. 훨씬 더 호랑이의 그 중후한 맛과 뭐가 나죠? 그렇죠. 좀 산을 호령할 것 같은 연륜이 좀 보이죠? 이렇게. 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해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등을 한번 딱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한번 딱 칠할 테니까 지금 제가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색깔을 위주로 해서 좀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랑이 색깔이 점점 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부분은 이쪽은 아시죠? 제가 약간 흰색이 있다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되도록이면 덜 번지게 하려고 색깔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칠하는 게 좀
덜 칠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칠하면 화선지다 보니까 확 번져나가거든요. 그것을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덜 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흰 부분이 좀 있고 이렇게 이제 꼬리로 내려오겠죠. 꼬리 주변은 제가 좀 희다고 그랬고요. 네. 그렇지만 이 다리 쪽은 이렇게 다부지게 색이 있죠. 이렇게. 꼬리 쪽에는 색깔이 이렇게 있더라도 저 흰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다리 쪽은 이렇게 있겠죠. 야, 이렇게만 해놔도요. 벌써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호랑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무늬를 맞춰지고 있죠. 네, 꼬리를 할 때는요 한 번에 다 너무 칠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정도만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하얗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정도만 일단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벌써 다부진 색깔이 나왔고요. 이때 좀 내가 색을 더 어디를 중점적으로 조금 더 줘야 되겠다. 얘를 조금 더 무섭게 만들거나 조금 더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색을 조금만 더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이렇게 주면 그래 놓고 이제 먹색을 조금씩 벌써 호랑이 느낌이 좀 나나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이제 코도 칠해주고 그 다음에 색을 좀 이렇게 조금 얇게 해서요. 코도 좀 이따가 콧수염도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호랑이의 느낌이 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호랑이의 꼬리 쪽은 더 노란색으로 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조금씩 더 노란색으로 등황에 가까운 색으로 살짝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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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무늬를 조금만 다듬고요. 그래 놓고 무늬를 조금 다듬고 이제 제가 원하는 호랑이의 눈과 그걸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는 이렇게 좀 색깔이 들어가고 싶은 곳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러면 눈동자를 한번 콕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를 찍어 보도록 하죠.
네, 호랑이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저는 눈과 코를 먼저 하죠. 일단 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그렇죠. 제가 초를 좀 떠놓고 지금 그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코와 네, 제가 얘기했지만 호랑이는 이 코 부분이 제일 그래도 평평한 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그리는 이 모든 거를요, 여러분들이 고양이에서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양이 그리기에서 좀 많은 참조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요. 그렇죠. 이 턱게도 물론 이런 식으로 네, 좀 잡고 네,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잡혔죠? 이 상태에서 네,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주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무늬를 주면 조금씩 이제 이 친구가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눈물샘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 놓고 여기 반달처럼 생긴 이곳이 꼭 있고요. 네, 항상 제가 이 부분 주의해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고요? 예, 여기가 바로 그 호랑이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호랑이 눈을 네 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위에 이 검은 선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면 어느 정도 얼굴형이 나오죠? 제가 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렇죠. 귀죠. 귀를 여러분이 좀 너무 성의 없이 그리지 말고요. 귀만큼은 좀 호랑이의 그 기세가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좀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죠. 무늬가 좀 이렇게 호랑이의
음, 흰털과 만나겠죠. 네, 여기에 이렇게 해서 흰털과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벌써 이렇게 하면 느낌이 탁 나오죠. 호랑이의 줄무늬를 잘 해놓으면요, 호랑이의 공을 좀만 그리고도 어떤 느낌은 아주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다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발을 하기 전에 이 등을 좀 아주 선이 쫙 이렇게 쫙 내려올 수 있게 한번 해보죠. 너무 부드럽게 하면 호랑이의 느낌이 안 삽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좀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선을 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딱 잡아주면 아주 힘이 딱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발도요, 이렇게 잡아주면 벌써 여기 얘가 발톱이고요. 이렇게 딱 잡아주면 모양이 확 나오죠. 그죠? 이렇게 아주 당차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좀 앞쪽으로 걸어 나오는 호랑이가 되겠으니까요. 좀 이렇게 손을 좀 무늬나의 그 절묘한 선지를 좀 살려서 발톱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발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형상이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 배의 흘림도 좀 주의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너무 불러도 이상하고 너무 또 안 불러도 또 너무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벌써 이 친구의 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일단 등으로 좀 갑니다. 이렇게. 음. 자, 이제 꼬리가 갈 거거든요. 꼬리를 가기 전에 뒤로 싹 넘어가 준 이 친구의 이 느낌을 좀 잘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잘 살려줘야 이 호랑이의 발의 형태가 명확해지거든요. 지금도 보다시피 발을 이렇게 잡아줌으로 인해서 호랑이의 그 느낌이 이렇게 살죠. 당당하게 산에서 촥 내려올 것 같은 그 느낌. 네, 이렇게 딱 잡아주면 벌써 형체가 좀 나오죠. 여기서 이제 꼬리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꼬리를 한 번에 긋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잡아줘라. 그래야 이 너무 둥그러운 느낌도 안 나면서도 사실은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무 둥그러우면 꼬리 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꼬리가 너무 또 철선처럼 또 둥그러워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살짝 멈춰서 오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벌써 무늬가 딱 잡혔습니다. 한번 이 꼬리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요. 일단 이제 무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호랑이 무늬잖아요. 무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 쪽 무늬를 좀 먼저 잡아볼게요. 이 등에서 좀 호랑이 이렇게 나간 느낌이 좀 날 수 있게 발에 착해서 이렇게 확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 놓고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호랑이의 그 느낌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 놓으면 벌써 등이 싹 살아납니다. 야,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입니다. 이 선. 왜 그러냐면, 어깨의 선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선이 잘 살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이 내려오는 요 포인트가 좀 늦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 놓으면, 아, 얘가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꼬부러지면서 이렇게 오는구나 하고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팔에 힘이 싹 생기면서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요, 뭐, 모양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이렇게 잡아주면 벌써, 이쪽에 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죠. 그죠? 이쪽에서도요, 이렇게 힘있게 내려올 겁니다. 왜냐면 저 속에서 이렇게 해서 모양이 왜 그래, 앞발의 강인함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이때 여기 내려오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쪽에서 뒤집히면서 이쪽으로 힘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때 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려줘야 이 아주 다부진 이 발의 느낌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아줘야 또 힘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아줘야, 예,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좀, 야, 보십시오. 야,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앞발의 형태가 딱 됐죠? 야, 이래 놓고선 여기서 이렇게 싹, 발에 이렇게, 무늬를 또 이렇게 살짝 주면, 그러면 이렇게 딱 넘어가는 느낌이 확 나죠. 야,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만 해줘도 벌써 호랑이의 어떤 기세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될 겁니다. 이때 이제 등을 할 때 가장 이 등 가운데에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가 좀 구부러지고 또 이렇게 해서 무늬가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무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호랑이의 그 느낌이 안 살아요. 이렇게 해서 이 각을 조심하십시오. 왜요? 그렇죠. 그래야 이 울렁이는 요 뱃살, 요 느낌이 삽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 놓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갑니다. 이 무늬는 중간에 내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호랑이의 동작의 틀을 염두에 두면 좀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겠다. 아예 여기는 이렇게 해서 배와 잘 연결되고 이렇게 있겠다. 엉치, 이렇게 엉치에 연결이 되는 선이 여기에선 또 이렇게 가지고, 보십시오. 이렇게 이쪽으로 또 휠 거니까. 그리고 여긴 뒤에 뒷무늬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이렇게 확연히 돌아가는 게 표가 나죠. 이렇게. 꼬리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쪽에 발이 하나 더 있겠죠?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색을 칠해보면 호랑이의 무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찰법으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라고 그랬죠? 예, 그래야 좀, 예, 할 때 명암도 살고, 예, 느낌도 더 산다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찰법으로, 어, 명암을 조금 더 주면, 야, 보십시오. 확연하게 살아나죠? 예,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 부분에 그 힘 딱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렇게 등. 이렇게 딱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싹 올라간 부분. 이렇게 해주면 벌써, 네. 그리고 또 이 앞발도 또 이쪽으로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찰법으로 비벼주면, 예, 이렇게요. 그러면 모양 살리기가 더 좋습니다. 야, 이렇게요. 야, 이제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는 당연히 눈입니다. 눈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죠. 언제나처럼 눈은 항상 중요합니다.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의 색이 명확하지 않으면 호랑이가 아니라 잘못하면 그 웅장한 맛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눈만큼은 정교하고 아주 이 호랑이의 기상을 사의전신 뜻을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색깔로 딱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코를 좀 칠합니다. 코는 너무 붉은색으로 칠하지 말고요. 약간 섞어 가지고 네. 너무 붉게는 칠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해주면 벌써 호랑이의 느낌이 좀 날 겁니다. 이제 색을 한번 똑딱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등황과 자석색을 섞어서, 대자색을 섞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색을 좀 맞춰줍니다. 호랑이 중에 가장 평평한 곳이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코라고 그랬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그리다가 어려우면 여러분들 저거를 참조하십시오. 예, 고양이를 참조하면 좀 수월하게 그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벌써 딱 모양이 잡히죠? 네. 나중에 한 번에 딱 칠하지 말고요. 일단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준 상태에서 칠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한 번에 다 칠해버리면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딱 칠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색을 더 한번 만들어서 더 가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색을 점점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꼬리를 살짝 이렇게 벌써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잡혀갔죠? 예.
여기는 배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벌써 요건 되게 호랑이의 느낌이 좀 나죠? 네. 색깔을 이렇게 해서요. 이제 진하고 여린 걸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을 조금 더 진하고 여린 거를 더 줘보도록 하죠. 이 친구를 더 올드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더 영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색깔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제가 귀 한쪽이 조금 칠해져서 그걸 흰 부분을 좀 털로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살짝 귀 한쪽이 염색이 돼 버렸습니다. 그쪽을 조금 그냥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한번 털을 좀 칠해 보도록 하죠. 여기 이게 귀거든요. 지금 귀인데 이렇게 귀인데 지금 여기가 칠해져서 제가 이렇게 여기 이게 귀거든요. 예, 지금 여기가 조금 칠해진 관계로 제가 이렇게 귀를 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 호랑이가 좀 마를 동안 제가 그 사이에 미처 못한 부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명암을 주고요. 네, 이렇게 명암을 살짝 주고, 음, 말라야 수염도 할 수 있고요.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좀 마르길 기다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호랑이의 느낌이 좀 살아나죠. 그러니까 호랑이를 그린다는 것 자체는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 외로 방법만 알면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아래턱, 위턱, 요거는 좀 마르면 이제 확연해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명암만 조금 더 주면 이 그림은 완성입니다. 자, 이 코끝에 이렇게 중앙으로 오면서 이렇게 더 아주 날렵함을 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양 옆으로 여기에 좀 이렇게 명암을 더 주면 더 살아나겠죠. 이렇게. 이렇게 명암을 더 주면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요. 좀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더 칠해주고 싶은 곳이 있거나 더 완성시켜주고 싶은 곳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은 흰털, 바깥쪽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호랑이의 눈을 조금 더 살려줘 볼까요? 호랑이의 눈을 더 살리는 방법은요. 그렇죠. 눈 동자의 바깥쪽을 좀 더 확연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확연해지죠. 네.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마르는 후에요. 수염을 하면 이 친구는 완성작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걸 마르기 전에요. 저쪽에 우리가 좀 소나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냐면 이렇게만 하고 끝내기에는 이쪽에 소나무를 좀 한번 가지가 좀 늘어져서 좀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한번 소나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섬세한 소나무보다는 파필송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 섬세한 소나무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을 테니까. 호랑이와 소나무는 참 잘 어울립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에, 산중군자라는 별명이 있는 이 호랑이를 옆에서 지킬 것 같고 꼭 옆에 잘 어울리는, 특히 소나무에다가 발톱을 이렇게 자국을 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이 호랑이의 특징도 있고요. 예, 이렇게 좀 한번 해놓고요. 이제 어느 정도 말랐을 거니까 수염을 해보도록 하죠. 네, 좀,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하십시오. 네, 이렇게 아주 다부지게,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요. 네, 이렇게 하면 호랑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